자,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집 먼저 볼게요. 그거 먼저. 이제 뭐 그래도 어쨌든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지리를 공부했잖아. 물론 머릿속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고3 때까지 이제 지리를 공부할 때는 당연히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피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단순하게 문제만 푸는 거. 이걸 좀 다른 고상한 말로 바꾸면 의미 있게 반복을 해야 돼요. 의미 없이 반복을 하면 한 2달, 3달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근데 중요한 게 수능 때는 시험 범위가 많잖아요. 당연히 한국지리 전부 다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국영수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내신 준비하듯이, 물론 내신이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단기간에 를 설정하고 공부를 하면 수능 때 마지막에 가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고난고나 이제 2학기가 되면 이제 수시 쓴다 그러고 혹시 또 논술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막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공부를 또 의외로 못해. 그래서 1학기 때 또는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할 때 이게 좀 더디더라도 좀 확실하게 착실하게 해두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이제 착실하게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면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모든 문제가 그래요. 특정한 주제에서 문제가 나와. 1번 문제를 딱 보면, 어떤 문제를 보면은 얘가 어떤 주제에서 지금 나온 거구나. 그거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할 테지만 우리가 이제 학년 초에 대동여지도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지도서 배운 기억 나죠? 그래서 이거 1문제를 봤을 때 나 그 부분 잘 알아 하면 그냥 문제 풀면 돼요. 근데 여기 그 부분에서 아직 개념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반드시 수업 시간에 했던 교재 있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다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복습을 할 때 교재를 처음부터 끝에까지 쭉 본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는 어떤 대략적인 지식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단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끝에까지 다시 한번 쭉 본다 그래서 그 구멍이 메워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아하 이론이라고 알아? 그러니까 뭔가 생각날 듯 말 듯 하다가 이제 막 머릿속에서 막 고민을 해요. 예를 들면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걔 이름이 뭐였지? 막 생각이 안 나다가 이제 하루 종일 막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걔 이름이 팍 생각이 나면서 맞아! 걔 이름이 그거였지! 라고 그렇게 팍 떠오를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굴도 기억나고 뭐 걔 뭐 사는 것도 기억나고 뭐 초등학교 때 뭐 친구기도 했고 뭐 이렇게 막 기억들이 쭉 있는데 중간에 이름만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 보면 그 부분이 딱 채워졌을 때 그게 이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나는 건 안 잊어버리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빈 공간이 있으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땜빵한다. 그러면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 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그때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주제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어쨌든 1번 문제를 봤더니, 자, 가나 지도의 특성을 설명하기 적절한 자료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두 지도는 워낙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지도예요. 자, 가 지도가 어떤 거야? 이름 뭐예요? 자, 이 정도는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자, 우리 한국지리에서 얼마 안 되는 그냥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가 지도 이름이 뭐야? 자, 그럼 마녀는 무슨? 아니, 뭐 이거. 자, 우리 가 지도는, 자, 우리 봅시다. 가 지도는 천화도예요. 천화도예요? 기억이 안 나면 교재를 한번 봐봐. 그러니까 교재에 분명히 이 자료들이 실려 있거든. 그러니까 복습도 그렇게 하는 거야. 정답 맞았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문제를 풀 때 정답이라는 걸 찾을 때 하나는 확실하게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는 확실하게 뭐 모르겠어. 기억, 니은, 디귿, 니을 고를 때. 그럼 보통은 이제 나머지 2개 가지고 찍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맞았다. 근데 그 문제는 맞힌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가는 천화도야.
곤이업 왕국지도나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야, 그건 왜 그 이름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2학년 한국시리 때 곤엽 만국지도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거. 혼일 강미 역대. 아 맞아. 혼일. 뭐 곤엽 만국지도는 뭐 나도 뭐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왜 기억하고 그런 있어? 지도가 있어요, 근데? 네, 있어요. 그래요? 뭐지? 그건 이제 서양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가 이제 중국에 들여온 세계 지도를 갖다가 살짝 바꿔서 그린 지도예요. 세계사에다. 그럴 수 있겠네. 세계사에 나올 수도 있겠네. 자, 아무튼 그 가는 천화도고, 자 나는 잘 알다시피 대동여지도죠. 대동여지도. 자, 우리 천화도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얘가 실제로 어서 와. 아직 출석률 66 아니지? 75%가 됐어.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이제 출석률이 팍팍팍 올라가. 이렇게 할게. 야, 너무 뒤로 가지 말고 옆에 앉아. 자,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더 보면 알겠지만, 자, 우리 11월달 노유교사의 대동여지도가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 문제만 푼다 그래서 우리가 대동여지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 대동여지도의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정리가 안 된다, 그럼 교재를 보고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특징을 좀 자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이번에 수능 문제 보면 알겠지만 1번 문제가 대동여지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히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단순하게 문제만 풀잖아. 맞았냐 틀렸냐만 체크하잖아요. 그럼 수능에서 나오면 또 틀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요. 자, 어쨌든 1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가는 천화도인데, 자,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림을 봤더니 오늘날 세계 지도하고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얘는 실제 측량에서 그린 지도가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세계의 모습을 그렸더라. 실측도의 반대말, 실측도의 반대말. 실제 측량에서 그린 게 실측도예요. 이런 게 실측도야. 관념도. 관념도. 우리 천화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념도야. 실제 그래서 실용성 있는 지도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그냥 세상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어떤 책을 읽고서 그냥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마치 걸리버 여행기를 읽고 나서 세상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상상의 나라를 펴가면서 그린 거지. 관념도고요. 그 다음에 도교라고 하는 종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 책이 산해경이라는 책인데 도교하고 관련된 책이야. 그래서 얘는 실제 세상이 아니더라. 자, 그에 비해서 나는 대동여지도로서 실측도죠. 자, 대동여지도 특징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얘는 대축척지도다, 소축척지도다. 쉽게 말하면 얘가 자세한 지도야, 간단한 지도야. 대동여지도가 그 종전 지도에 비해서 단순해요, 아니면 되게 자세해? 자세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잖아. 자, 대동여지도가 실제로 크기가 가로 4m에 세로 한 6m쯤 돼요. 그러니까 이 교실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 크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도예요. 원래 이제 다 완성을 해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종전 지도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한 거죠. 그러니까 자세하다고 표현하는 걸 갖다가 이제 지리 용어를 써서 표현하는 거지. 자, 자세한 지도는 대축척 지도다, 소축척 지도다. 자, 2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어느 쪽이 축척이 커요? 자, 축척은 명사라 그랬잖아. 자, 얘하고 얘하고 숫자 어떻게 더 큰 거야? 2분의 1이 더 크잖아요. 4분의 1보다 2분의 1이 크잖아. 얘가 축척이 큰 거예요.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로 나타냈느냐, 4분의 1로 나타냈느냐, 이 자체가 축척이에요. 그 2분의 1이 대축척. 얘가 소축척이야. 자, 그럼 대동여지도는 대축척 지도예요, 소축척 지도예요? 종전 지도에 비해서 자세히 나타낸 거야, 간단히 나타낸 거야? 자세히 나타냈으니까 대축척 지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학년 때 그 지형도 읽기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배웠을 텐데, 물론 기억은 잘 안 날 거야. 그때 축척을 배우는데 사실 조금 얘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이라서 기억이 안 나죠.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축척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이 숫자 자체, 이게 축척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축척을 나타낼 때 1대 x로 나타내잖아요. 그 이거야. 1대 2, 1대 4, 이게 축척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축척이라고. 그럼 얘하고 어떤 게 더 크냐 작냐? 대축척이냐 소축척이냐? 축척 자체가 크냐 작냐를 따지는 거야. 자, 그래서 얘하고 어느 쪽이 축척이 커요? 어느 쪽이 큰 거야 숫자가? 1대 비례식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1대 2, 2분의 1 똑같은 거잖아. 얘가 대축척이라고요. 자, 그래서 대동여지도는 그러니까 자세한 지도다. 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동여지도를 정리하는 거고, 자, 지리를 공부했으면 시험에 대비하려면 대동여지도는 대축적 지도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같은 말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자세하게 나타내다 보니까 이것저것 표시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글씨로 표시하거나 또는 그림 그리듯이 표시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기호를 썼죠. 그래서 지도표를 이용했다. 대동여지도의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는 굉장히 크기가 커서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다? 발음하기도 힘든 축척 분철. 분철은 나눌 분자. 지도를 세로로 이렇게 쭉 아예 자른 거예요. 23개로 자른 다음에 각각 자른 조각들은 이렇게 접었더라. 접철이라 그러죠. 자, 이제 지금 용어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르고 접을 수 있도록 해서 들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었다. 워낙 크니까. 그것도 대동여지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외우면 나중에 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라는 건 조선시대 후기에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실용성이 중요해요. 당연히 교통로가 중요한데 지도라면 기본적으로 어디를 찾아가거나 뭐 물건을 나를 때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자, 그래서 도로는 직선으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거리를 알 수 있도록 도로 중간중간에 일정한 간격마다 방점을 찍었죠. 자, 방점 한 칸의 간격은 얼마다? 10리다. 우리 10리라는 것도 자주 물어보니까 방점을 찍었고 10리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곡선은 하천을 나타내는데 하천에도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과 다닐 수 없는 구간. 그래서 다닐 수 있는 구간은 쌍선, 곡선 2개로 나타냈고 배가 다닐 수 없는 구간은 선 하나로 나타냈고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동여지도의 단점이라기보다는 한계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은 뭐 노농사를 짓는지 밭농사를 짓는지 그런 건 표시가 안 돼 있고 지금 여기 논밭 그런 기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표시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해발 고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산줄기는 회화식으로 표현했다. 그림 그리듯이. 좀 큰 산은 좀 굵게 그리고 크게 그리고 뭐 그 정도로 표시한 거지. 상이 높이를 잴 수가 없었잖아요. 당시에는. 이게 대동여지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 문제를 보고 나서 대동여지도가 나왔네? 얘는 잘 나오는 주제야. 그럼 자기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 대동여지도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대동여지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일단 답을 찾아보면 기억, 각종 기호를 설명하는 지도표가 있다. 대동여지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도를 여러 층으로 나누어 접고 펼 수 있게 했다. 역시 대동여지도에 대한 이야기죠. 기억, 니은이 대동여지도, 디귿, 리을이 천화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답은 몇 번이냐면 5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정리할 때는 자, 이제 이 설명 들었잖아? 그럼 이제 수업 시간 했던 교재 있죠? 그 내용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내가 설명한 거라든지 또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뭐 깨달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교재에다 이렇게 더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문제를 풀면서 이 시험지가 지저분해지면 안 돼요. 여기다 막 필기하는 건 바보 같은 거야. 나중에 이거 안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한 번 더 봐야 되거나 중요한 부분들은 교재에다 계속 체크를 하면서 교재가 점점 풍성해져야 돼요. 그걸 단권화라 그래. 그렇잖아. 그리고 결국 단권화라는 건 모든 내용을 한 권에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교재가 두꺼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단권화 할 때 예를 들면 수능 특강을 갖다가 단권화로 만들려고 그런다. 그럼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막 포스트잇 붙이고 막 쪽지 끼워놓고 하다 보면 너무 막 지저분해지고 단권화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단권화를 하기 쉽도록 어지간한 내용은 다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뭔가 써놓기보다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체크만 해두면 되는 거지.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단권화용으로. 자, 1번의 답은 5번. 자, 2번도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자, A2 하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하천은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100%예요. 왜냐하면 지형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힘이 물이야, 물. 그리고 우리가 하천이라고 하는 건, 강이라고 하는 건 그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서울만 하더라도 한강 바로 옆에 끼고 있으니까 하천은 꼭 나오는데, 이 하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면 한번 다시 반드시 봐야 돼요. 그 하천만 따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영화를 보는데 어떤 장면이 되게 인상 깊어. 그 장면만 보면 되는 거지. 영화를 나중에 몰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는 거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그때그때 돌려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천은 워낙 이제 광범위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기로 하고, 지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1번. A는 조수 간만에 영향을 받는 감조 구간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는 감조라는 말 알아야 되겠죠? 감조가 무슨 뜻이야? 감조 구간이 뭐야? 감조 구간이 뭐예요? 아니, 왜 바보가 됐어? 자, 감조 하천, 감조 구간, 감조란 말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한번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 말은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내가 아는 것과 또는 내가 알 것 같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내가 그걸 설명하는 거랑은 다른 차원이야.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 다른 친구한테 많이 알려주는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내가 알아야만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이게 다른 친구들 다 이렇게 알려주고 다닌 건 아니고, 물어보러 오면은 정말 그 전교에서 제일 친절하게 내가 설명을 해줬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자꾸 나한테만 와요. 다른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가면은 잘 안 알려주거든, 바쁘다고. 근데 이제 결국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나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거예요. 알아야 설명하니까. 자, 아무튼 감조는 어차피 용어니까, 감은 느낄 감자, 감동한다, 반응한다. 조는 밀물과 썰물을 나타내는 한자어죠. 조류, 조차, 조서 간만의 차. 자, 그래서 우리가 황해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되게 크죠. 그럼 밀물이 되면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가. 그럼 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이 하천물이 밀물이 돼서 바닷물이 올라가면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고 오히려 바닷물이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바다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밀물과 썰물 때 바닷물의 수위가 이렇게 바뀌면 강물의 수위도 바뀌어요. 물론 하류 지역만. 강원도의 수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수위가 변하는 그런 하천 구간 있죠. 그걸 감조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 감조 구간은 여기 한강뿐만 아니라 황해에 있는 모든 하천, 그 다음에 남해에 있는 모든 하천도 다 감조 하천이에요. 다 감조 구간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동해를 빼놓고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니까. 우리가 감조라는 말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나라 하천의 굉장히 큰 특징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 그랬으니까 1번은 일단 답은 아니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B 지역을 봤더니 한강의 상류 지역이죠. 한강의 상류 지역인데 태백산맥 근처야. 자, 그래서 B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일까 낮은 곳일까?
당연히 높아요. 우리가 하천 배울 때 해발구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흐르는 하천은 특성이 다르다 그랬어요. 자, 그럼 B에 있는 하천은 어떤 하천일까? 우리가 배운 하천 용어 중에. 자, 우리가 방금 감주하천 나왔죠. 자, 감주하천 말고 우리가 배웠던 하천 이름, 종류. 감입공유하천, 자유공유하천 중에 얘는 감입공유하천이죠. 그럼 이제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 감입공유하천이 뭐야? 깎는 하천이 땅을 깎아가지고 깊은 골짜기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흐르는 산간 지역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이 감입공유하천이죠. 자, 그래서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유로 변화가 심하다. 유로, 물이 흘러가는 길이 바뀌려면 양옆을 깎아내고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양옆이 산이야. 깎여요, 안 깎여요? 안 깎이잖아요. 그래서 감입공유하천은 유로 변경이 심하지 않다. 유로 변경이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이죠. 그리고 유로 변경이 심하다. 자, 이걸 말을 바꿀게요. 유로 변경이 자유롭다. 유로 변경이 자유로운 하천이 자유공유하천이에요. 자유롭게 유로를 바꾸면서 구불구불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용어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둬야 틀리지 않아. 자, 3번. 자, B는 A보다 하천의 평균 경사도가 크다. 경사는 상류가 급해요? 하류가 급해요? 당연히 상류가 급하잖아. B가 급하다. A가 더 완만하다. 그 다음에 D하고 E를 비교해봤더니 이번에는 낙동강으로 바뀌었죠. 똑같아요. D가 상류고 E가 하류고.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상류가 크고 하류가 작다. D가 크고 E가 작다. 자, C와 E에는 염해 방지를 위한 하구뚝이 설치되어 있다. 맞죠? 자, 우리나라 하구뚝 3군데 있었죠? 어디야? 일단 2군데 나왔잖아요. 자, E가 낙동강이고, 금강. 그 다음에 C가 영산강이고, 금강 찾아보세요. 여기 분명히 금강이 있으니까 금강이 어떤 건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에 있는 꽤 큰 강 있죠, 여기. 얘가 금강이에요. 금강 하구에도 하구뚝이 있다고. 하구뚝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얘의 답은 2번. 2번. 자,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틀렸으면 내가 이 하천 그런 개념들 중에 어떤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집에 가서 그 부분만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감입공유하천, 자유공유하천 그렇게 강조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디닥틱 몇 거라서 어쩔 수 없어.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잊어버린 그 부분이 뭔지 찾아가지고 계속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약간 일종의 지식이라서 정리만 빨리 할게요. 자,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일단 가 지역 거기까지는 맞아요. 자, 그런데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기반시설 조성에 남한의 자본이 투입되었다. 자,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금강산을 말하는 거예요. 금강산 관광. 자, 우리가 여기 가는 어디냐면 신의주인데, 자, 우리가 뭐 개성 놀러가고 그 다음에 금강산 놀러가고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신의주를 놀러간다는 말 들어본 적 없죠. 신의주는 관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가는 잘못됐고요. 그 다음 나 볼게요. 자, 중앙경선과 중앙위선이 교차하는 국토의 정중앙이며 이를 반영하여 배꼽축제가 개최된다. 그냥 이건 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꼽축제, 한반도의 가운데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배꼽축제를 여는 곳이 어디냐면 이름 들어봤던 곳이에요. 양구의 양구. 자, 양구하면 뭐가 유명해? 우리 수업시간에 많이 나왔던 동네에 양구하면 뭐가 유명해? 우리 양구는 점으로 찍을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양구 어디야? 자, 한반도의 가운데니까 여기의 가운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마라구까지 해가지고 가운데. 그리고 어디냐면 여기가 양구예요. 자, 양구에서 뭐가 유명했어? 양구, 춘천. 지영 시간에 나왔던 거. 그거 호수.
어? 아니 땜. 뭔데? 춘천은 댐인데 양구는 닭갈비. 그건 몰라. 침식분지. 어. 기억 안 나요? 침식분지? 안 나요. 자, 찾아봐. 우리 양구의 침식분지 있어. 우리 작년 1년 동안 뭐 한 거니? 어? 표정들 보소. 진짜. 자, 양구 대표적인 침식분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펀치볼이라 그래서 양국은 해안면. 많이 들어봤네. 아, 당연히 들어봤지.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자, 그 다음 다는 뭐 맞는 설명이니까 해남 땅끝마을. 그 다음 라는 독도니까 역시 맞는 말이고요. 답은 5번. 그 다음 4번 문제는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뭐 되게 쉬운 내용이죠. 이런 문제는 사실 뭐 복습할 것도 없고 이런 뭐 틀리면 안 되지. 4번 문제는. 그쵸? 4번 문제의 답은 4번. 그 다음 5번 문제는 늦게 온 사람은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5번 문제. 다 몇 번이야? 안 풀었어요. 야, 한번 풀어볼게. 풀어보세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다 읽어보면 그냥 지역 구분하는 문제예요. 호남지방, 영남지방, 영동지방, 영서지방, 관북지방, 관서지방. 그걸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애들이 잘 모르니까 3점짜리죠. 확실하게 맞는 거 2개를 고르거나 확실하게 틀리는 거 2개를 제외하면 답이 돼요. 객관식이라는 건. 자, 봅시다. 자, 여기서 리을 먼저 볼게요. 리을. 자, 리을을 봤더니 D강 이남은, 자, D강이 무슨 강이야? D강. 영산강. 바로 옆에서 했잖아. 바로 옆에서. 맞아요? 아니, 맞아요? C가 영산강. 봐봐, 여기 2번에서 C가 영산강이고 그럼 D는? D가 금강이죠. 아직 이 아가씨들 왜 그래? 지금 이게 금강이었잖아. 이 D강이 지금 금강이잖아요. 네. 아, 내가 아니고 지금 바로 옆에다 놔두고. 어? 그렇다. 자, 우리가 금강, 영산강, 낙동강, 섬진강, 한강은 남한에 있는 5대 하천이에요. 큰 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외울 때쯤 됐지. 됐죠. 자, 그럼 D강 이름은 모르더라도 자, D강이 여기쯤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의 남쪽은 여길 말하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지방이야? 호남. 영남지방이야? 호남지방이야? 호남지방이잖아요. 예. 그래서 리을은 답이 일단 아닌 거지. 5번은. 아니, 5번이 아니라 리을은. 자, 그 다음에 자, C고개는 호남지방과 호서지방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자, C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C가 있죠. 자, 호남지방은 여기 전라도 지역이 호남지방인데 얘하고 호남지방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여기에 있는 고개가 이제 어디냐면은 문경세제 조령이에요. 조령. 그 여기를 기준으로 영남지방이 나뉘는 거예요. 여기의 남쪽, 조령의 남쪽을 영남지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을 영남지방이라 그러잖아. 조령의 남쪽 영남지방. 그리고 지금 디귿도 설명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지금 기역, 니은 1번이지. 자, 여기 이제 북한 쪽이라서 또는 이제 강원도 쪽이라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A 고개는 자, A를 봤더니 대략 여기쯤에 있죠. 자, 물론 기억은 안 날 거야.
근데 여기 A 국의 이름이 뭐냐면 천령관이에요. 천령관, 관문이야. 그러니까 여기 천령관의 북쪽 관서지방, 천령관의 서쪽 관서지방, 천령관의 동쪽 관동지방.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북쪽, 서쪽, 동쪽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관북, 관서, 관동지방의 이름이 유래가 된 시설이 있었다. 물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천령관이란 말도 좀 낯설고. 근데 이제 기억을 모르더라도 얘는 일단 디귿 리을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B곡에는, 자, B는 대관령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동과 서로 나누는 기준이 된다.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의 기준이 된다. 자, 그럼 문제에서 지도는 조선 후기의 주요 간선 도로를 나타냈다 그랬죠. 자, 간선이 무슨 뜻이야? 간선 도로가. 자, 우리 구로 옆쪽에 이렇게 가면은 서울 서쪽에서 이렇게 큰 도로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 안내 방송 있죠. 보면 맨날 나오는 말이 88 올림픽 도로, 뭐 이제 강변북로 이쪽이 서부 간선 도로예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네. 그다음에 저쪽에 가면 서울 동쪽에 가면 동부 간선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말이란 말이야. 간선이 뭐냐면 줄기 간자예요. 줄기 간자. 그 나무 줄기에서부터 이제 수많은 가지가 뻗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가지는 조그만한 도로. 그 다음에 줄기라고 하는 건 큰 줄기잖아. 중요한 그런 줄기를 간이라는 글자를 써요. 그 간선도로는 도로들 중에 정말 중요하고 큰 도로를 간선도로라고 불러. 예를 들면 여기에는 이제 남부순환도로. 이런 건 큰 도로잖아요. 그렇잖아. 이런 게 간선도로라고.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중요 도로인 거야.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여기 왜 그래?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앞에까지 5번까지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정리. 선생님 이거예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하나는 어디 있어요? 어? 하나는 무슨 강이에요? 무슨 강? 다섯 개라. 섬진강. 섬진강 이거예요? 시 옆에. 시 오른쪽에. 야, 섬진강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강이 섬진강이잖아. 얘요? 얘? 그러니까 섬진강 하류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질러요. 화기장터 노래 있잖아. 네. 아니 얘가 이게 왜 뭐라고요? 섬진강이라고요? 아, 이렇게. 시 오른쪽에 있는 강이 섬진강이라고요. 네. 야, 어떻게 백지가 됐냐? 백지가.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 그래서 집에 가서는 지금 앞에 부분에서 복습해야 될 부분은 사실 여기 지도 부분하고 하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우리 이번에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이제 내일부터 계속 나눠주는 이제 기준문제에서 하천 문제는 이제 계속 점점 틀리는 비율이 줄어들어야지. 혹시 다음에 또 하천 또 틀렸다. 그러면 또 하천 부분만 또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제별로. 그럼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이제 그 내가 하천에 대해 계속 틀린다. 그럼 어떤 부분을 틀리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좀 감이 잡히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복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1분만 쉽시다. 네. 그런다고 1분 동안 잘나고 있지. 그치. 자, 6번 문제 볼게요. 근데 내가 며칠 전에 그냥 심심해서 내가 썼던 그 개념서 있죠. 그 되게 말 많은 거 긴 거 있잖아. 며칠 전에 해안 지형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잘 썼대. 한 2년 지났더니 오랜만에 읽어보니까 잘 썼더라고.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수업을 다시 들을 수는 없잖아. 다시 뭐 할 수도 없고 인강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3학년 돼가지고 만약에 인강을 듣는다. 그러면 이제 인강이라고 하는 거, 영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부분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혹시 이제 복습할 때 조금 어렵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때 뽑아줬던가? 개념서. 그 다음에 나영이는 내가 무진이 줬던 것 같은데 아마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개념서 부분이 내가 수업한 걸 그대로 이제 문장 글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럼 그 인강 그런 거 듣는 것보다 그 부분 내용만 이렇게 읽어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복습해도 굉장히 좋아. 다음부터 봅시다. 자, 사진은 어느 두 해안 지역을 촬영한 것이다. A, D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해안 지형인데 A랑 B, 그러니까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봤더니 모양이 많이 달라요. 자, 왼쪽 건 일단 암석, 돌덩이로 이루어져 있고, 자, 오른쪽 건 봤더니 물론 이게 뭐 좀 작긴 하지만 D를 봤더니 얘가 돌이 아니라 모래처럼 보이죠. 실제로 모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왼쪽 건 잘 티가 안 나지만 오른쪽 건 자, C랑 D를 봤더니 바다가 육지 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지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고도 왼쪽 건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와 있는 곳, 그 다음에 오른쪽 건 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곧하고 만하고 비교하는 문제는 맨날 나왔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자, 볼게요. 그래서 기억. A는 시간이 지날수록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 자, A가 해식애예요. 해식애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육지가 이렇게 생겼던 곳이고 바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깎여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A가 된 거예요. 그럼 파도가 계속해서 여기를 때리면 때릴수록 시간이 지나면 이 A는 점점 육지 쪽으로 후퇴해요. 바다 입장에서 보면. 그럼으로써 여기 이쪽 부분 B 지형은 점점 넓어지고요. 파식대는 점점 넓어지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자, C의 숲은 바람에 의한 모래 이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자, D는 모래고 모래 바로 안쪽에 C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이런 나무를 방풍림이라 그러죠. 자, 우리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이 그대로 육지 쪽으로 불게 되면 소금기 그게 날리기 때문에 피해를 입잖아. 그걸 막기 위한 나무 방풍림.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디귿. D는 조류에 의한 태적 작용으로 형성된다. 자, 모래는 어떤 것에 의한 태적 작용이다? 바람. 자, 물론 이 모래가 바람에 날리기도 하지만 이 D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물이 쌓아둔 거야. 그리고 D보다 더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 지역에 있는 모래는 C,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지만 그 밑에 모래가 있단 말이에요. C는 바닷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C에 있는 모래는 바람, 자, D에 있는 모래는 바다인데, 바닷물인데 파랑의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 다음 A와 B는 파랑 에너지가 센 곳, 집중되는 곳이에요? 분산되는 곳이에요? 집중되는 곳에 잘 발달한다. 그래야 이렇게 암석을 깎아내잖아요. 그 답은 1번. 답은 1번. 그 다음 7번 문제는 몇 번이야 답? 안 푼 거야? 못 푼 거야? 틀린 거야? 못 풀었어.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풀면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서 내가 이 설명 중에서 어떤 걸 모르는지 그것도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모르는 부분을 이제 알아나가야지. 다 모르겠어? 침식 분기가 응. 예. 이게 차별 침식을 받아서 생긴 거잖아요. 그쵸. 차별 침식이니까 암석의 종류가 두 가지죠. 그래요. 어떤 암석과 어떤 암석이야? 화강암하고 화강암하고. 현마암.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한 암석 두 가지. 화강암하고 현마암. 현마암하고. 네. 그 분지니까 주변은 산지고 가운데는 평평해요. 근데 그게 헷갈려요. 그게 평평한 데가 화강암. 평평한 데가 화강암인지 산이 화강암인지. 네.
그 단단한 게 주변 산지는 단단하니까 남아있는 거고 네. 바닥은 약하니까 더 많이 깎인 거잖아요. 아, 바닥이 화강암이죠. 그쵸? 바닥이 화강암이죠. 현무암은 주변 산지고. 강하니까. 강하니까. 기억이 났어. 맞아. 여기 아무튼 방향 구조선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우리 7번 문제처럼 7번 문제 되게 약간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꼭 나오는 물어보는 주요 용어들 또는 개념들 또는 현상 지각형 변동 그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선 노충군이냐 평안 노충군이냐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실제로 그거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잖아. 기억나요? 왜냐하면 조선 노충군하고 평안 노충군은 만들어진 시기가 일단 달라요. 고생대 전기에 만들어졌느냐 후기에 만들어졌느냐.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진 장소도 달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지하 자원도 달라.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다르니까 결국 이름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랴오뚱 방향 구조선하고 중국 방향 구조선하고도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는 다른 건 얘가 뭔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 랴오뚱 방향과 중국 방향은 둘 다 우리 한반도를 기준으로 보면 가로로 뻗어 있는 구조선이야. 근데 우리가 북쪽에 있는 걸 랴오뚱 방향, 남쪽에 있는 걸 중국 방향이라 그랬죠. 그건 기억이 나야 돼. 안 나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왜 굳이 똑같은 가로 방향인데 왜 북쪽과 남쪽을 구분했냐면 만들어진 시기, 만들어진 지형 형성 그 지각 변동이 달라서 그래요. 자, 우리가 속림운동 기억나요 혹시? 기억 안 날 수도 있겠는데 속림운동 때 만들어진 거, 중생대 전기 때 만들어진 게 중국 방향 구조선이고, 쏘리 북쪽에 있는 랴오뚱 방향 구조선이고요. 그 다음에 속림운동이 끝난 다음에 대보조선운동 때 남쪽 방향에 만들어진 게 중국 방향 구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속림운동하고 대보조선운동하고 지각 변동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지만 가로 방향이지만 그러니까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이름이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도 출제 포인트가 많이 됐던 거지. 랴오뚱 방향 구조선이냐 중국 방향 구조선이냐, 랴오뚱 방향 산맥이냐 중국 방향 산맥이냐. 왜냐면 만들어진 기본 그 시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요. 출제 포인트가. 그리고 7번의 답은 의외로 되게 쉽잖아요. 1번이죠. 아니지. 아니에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거잖아요. 실컷 네가 물어봤잖아. 화강암은 무서워요. 침식 분지를 둘러싼 산지의 기반함을 이룬다. 화강암이 산지였어? 산지 기반. 산지는 편마음이었잖아. 네가 아까 물어봤잖아. 맞아요. 저 그거 알고 있는데 왜 1번이라 그래? 그래요. 그렇게. 기반한 편마음이면 화강은 뭐라고 해요? 분지 바닥을 이룬다. 그죠? 분지 바닥의 기반함. 그러니까 기반함은 이제 밑에 있는 암석, 이 밑에 있는 암석을 기반함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산지의 기반함은 편마함, 분지 바닥의 기반함은 화강암. 자, 우리나라가 신생대 3기 이후에 계속 지금 융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융기의 증거가 되는 지형들이 몇 개 있었죠? 4가지가 있었잖아. 4가지가 뭐야? 4가지? 4가지. 그러니까 융기해야만 만들어진 지형 4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게 같이 형제처럼 묶어서 이렇게 알아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융기해야만 만들어지는 지형. 응? 자,
정리할게요. 고위평탄면. 자, 우리가 대관령은 관악산 꼭대기보다 높이가 높은데 일반적인 산 꼭대기는 뾰족뾰족하단 말이 경사가 급하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이게 오랫동안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단단한 부분만 이렇게 산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쵸? 근데 우리가 대관령 같은 동네는 그 동네 근처에 가면은 해발 고도가 이제 1000m가 넘어가는데 산 꼭대기예요. 근데 산 꼭대기가 평평해가지고 거기서 배추 농사를 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런 지형은 원래 평평했던 땅이 융기했을 때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고위평탄면이 융기의 증거가 된다 강조했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비롯해가지고 감입공유하천, 그 다음에 감입공유하천하고 같이 나타나는 하안단구,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해안단구, 이 네 가지가 융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지형이에요. 어렴풋이 기억나요? 기억나는 거 같죠? 네. 진짜 나요. 아, 그니까. 근데 이게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면 그 부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자, 아마 이제 설명 듣고 집에 가서 교재 찾아보잖아요. 그럼 아마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한 부분들이 거기에 정리가 다 돼 있거든. 그래,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 가서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거 그것도 귀찮단 말이야. 뭐 쓴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리가 대부분 다 돼 있어요. 단거나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경동성 요구운동, 비대칭 융기운동, 다 같은 말. 자, 그 다음에 1차 산맥과 2차 산맥 기억나요? 1차 산맥과 2차 산맥? 다시 설명 안 해도 돼요? 한 번 더 해줘야 돼? 자,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다 설명해주면 좋겠지만 이게 너무 기니까 산지 형성 과정만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자, 먼저 중생대 전기의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북쪽 지역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어요. 랴지라고만 그럴게요. 다 쓰기 귀찮으니까. 자, 그러니까 중생대 때는 주로 이제 힘이 남북 방향으로 작용을 했는데 중생대 전기에는 주로 북한 지역에 힘이 작용을 해서 이때 가로 방향으로 산맥과 가로 방향으로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산맥은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다 깎여서 없어지고 지질 구조선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생대 때 산맥이 만들어졌다. 틀린 설명에 그랬죠. 중생대 때는 지질 구조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것 중에. 그러니까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생대 중기 대보조상 때가 되면은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가로 방향으로 이제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대보조상운동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로 얘가 침식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 이제 되게 평탄해졌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는 땅 속에 이렇게 지질 구조선이 있는 상황에서 얘가 지금 대체적으로 평탄한 상태. 이때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생대가 시작되고 제3기 때 동쪽과 서쪽에서 이렇게 힘을 받아서, 물론 동쪽에서 더 큰 힘이 작용했죠. 작용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맥, 산지가 만들어진 거야. 자,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서 힘을 받으면서 남북 방향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게 솟은 산맥들이 제일 먼저 당연히 만들어졌어요. 평탄했던 땅이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이 당연히 높게 솟았을 거 아니야. 융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졌다. 높고 험한 이런 산지를 1차 산지라 그래요. 융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진 산지. 근데 보세요. 자, 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솟았는데 가로 방향으로 지금 지질 구조선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융기가 된 거야. 처음에는 1차 산맥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질 구조선이 지나는 곳과 지질 구조선이 지나지 않는 곳, 어느 곳이 더 빨리 침식된다? 지난 지질 구조선 부분이 더 빨리 침식된다.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쪽 부분은 깎여가지고 낮아지고 지질 구조선과 지질 구조선 사이는 높은 산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산맥이 만들어진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질 구조선이 먼저 깎여가지고 가로 방향으로 2차 산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자, 그래서 2차 산맥은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과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 얘가 먼저 깎여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산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산맥 중에 이제 랴오뚱 방향 산맥과 중국 방향 산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질 구조선과 산맥하고 이제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지. 개념 좀 잡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4번. 자, 1차 산맥은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제일 높게 솟은 1차적으로 솟은 이런 산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높고 험준하다. 그리고 연속성이 뚜렷하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낭림산맥, 그 다음에 함경산맥 그런 산맥들이니까. 자, 그에 비해서 2차 산지는 높이도 낮고 심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상대적으로 약간 강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니까 연속성도 약해요. 1차 산맥과 2차 산맥 특성이 다르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빈기와 후빈기. 이때 화학적 풍화가 활발했느냐 물리적 풍화가 활발했느냐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도 좋은데 그 부분 잘 모르겠으면 각 시기별로 시대별로 이렇게 한 번씩 또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수능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주제예요. 자, 8번 문제 답은 몇 번? 8번은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8번은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안 풀어본 사람은. 네. 사탕 네. 3점짜리 하나 틀리면 막 등급이 3등급 내려가요. 뭐 4등급, 5등급 뭐 그렇게 해서 잘 변하진 않고 1등급, 2등급이 이제 민감하죠. 다 맞으면 되지. 네, 다 맞은 거.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복습을 하면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 또 틀리면 참 그 바보 같은 거가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주제별로 꼼꼼하게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건 문제풀이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단거나 그러니까 내가 만든 교재는 이제 단거나에 유리하도록 만든 거긴 한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한 권으로 이제 모아서 하잖아. 그럼 그 교재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책 읽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막히는 부분, 모르는 부분 마치 사전 찾아보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보다 보면 그 책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책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자주 보다 보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사진과 함께 어떤 설명이 있었더라. 여러 번 보다 보면 그 정도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이 그런 식으로 늘 같은 걸 되풀이해서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 정도쯤 되면 이제 이 1등급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8번의 답은 3번. 3번. 그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9번 답 몇 번이에요? 왜요? 자,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가다 지역의 답사 경로를 지도에서 고른 것은 자, 지리, 동아리, 강원도 답사 계획성. 자, 답사 주제는 정부 정책이 강원도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자, 가나 다를 찾으면 될 텐데 자, 봅시다. 복선 전철화 사업 이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진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과 상권 변화 모습 조사하기. 복선 전철화. 강원도까지 전철이 가요. 자, 기차가 아니라 전철이야. 춘천. 춘천이잖아요.
그런 걸 많이 들어봤잖아. 전철 타고 춘천 가서 닭갈비 먹고 온다고. 저 그랬어요. 아, 너 그랬어? 그 가봤으면은 춘천이 어딘지는 알 거 아니에요. 알 거야가 아니고 춘천이 어딘지는 당연히 찾을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여기 강원도의 춘천이 어디예요? 여기 시작 지점이니까. 여기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기호가 몇 번이야? 여기서 지금 A, B, C, D, E 중에. 기호가요? D. 자, D의 시작 지점이 춘천이죠. 네. 우리 춘천 알아야 돼. 아까 말했던 건 침식분지도 되게 유명하고요. 호수도 유명하고 댐도 유명하고 닭갈비도 유명하니까. 아, 그러니까 답이 D예요, D. 그것만 가지고도 D라고. 그럼 나중에 한번 가봐요. 전철 타고 춘천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든다 얘기지.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가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댐의 안정성 문제로 건설 계획이 전면 취소됐대요. 왜냐면 우리가 석회암 지역은 석회 동굴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이게 어디로 구멍이 셀지 모르는 거야. 그 댐을 쉽게 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석회석이 많이 묻혀 있는 동네는 강원도 남부 지역. 남부 지역. 자, 그래서 중간 지점이 강원도의 남부인 건 E하고 D밖에 없어요. E하고 D밖에. 근데 우리가 E의 시작 지점을 봤더니, 자, 동네 이름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E의 시작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정선이에요. 정선까지 전철 타고 간다? 아니잖아. 정선 카지노에 우리가 전철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E가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석회암 조선노충군 맨날 했던 내용. 그래서 얘가 4번 D가 답이라는 걸 또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자,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자, 이건 선생님이 얼핏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자, 무연탄의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석탄이 더 많이 필요가 없게 됐잖아. 그러니까 탄광을 강제로 이렇게 문을 닫게 만들고 탄광을 이렇게 합쳐버린 거예요, 강제로. 자, 그게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하면 어느 동네냐면 태백. 자, 이 태백이 어디냐면 D의 끝지점. 거기가 태백이에요. 그러니까 태백시는 좀 작아. 자, 그래서 답이 4번. 답이 4번. 자, 춘천을 갔다 왔는데 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춘천을 전철 타고 갔다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기차 타고 왔어. 기차 타고 갔어? 네. ITX 청춘? 그건 또 뭐야, ITX? 그게 그 경부선 그거라는데 기차. 경부선하고 춘천하고 무슨 상관이지? 몰라요. 경춘선 마지막 아니야? 경춘선. 그러니까 서울 경자잖아. 그래요? 아무튼 그거 타고 갔어요. 그래. 2층이에요, 2층. 네. 자, 그럼 10번 볼게요. 자, 지도의 AD에 나타나는 지리적 특성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제 문제가 사실 조금 쉬워져가지고 아주 깊게는 안 들어가긴 하는데, 자, 아무튼 봅시다. 이거 답 5번 아니다. 5번이라고 안 했어요. 그럼 이거 뭐야? 이건 문제인데. 9번. 야, 춘천 갔다 왔는데 지금 9번 문제를 5번이라고 풀었단 말이야?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자, 한번 10번 문제 보자. 10번 나오면 몇 번이야? 안 풀어. 왜 못 풀어? 몰라요. 자, 보자. 자, A의 댐에서는 유역 변경식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유역 변경식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네.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그럼 강릉에 있는 수력 발전소하고 정읍에 있는 섬진강 수력 발전소가 유역 변경식이라고. 근데 봤더니 오른쪽 남한에 있는 A가 한강에 있는 댐이죠. 그 한강 하류에 있는 댐이죠. 얘가 팔당댐이에요. 자, 얘 유역 변경식이 아니야.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우리가 유역 변경식을 배웠으니까 팔당댐이 아니라는 건 최소한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기억은 틀린 설명이야. 자, 참고로 북한에서 지금 A 댐들 있죠. 얘는 유역 변경식 발전소가 맞아요. 자, 이거 나온 거니까 설명할게. 자, 우리가 북한을 보면은 우리 태백산맥이랑 비슷해요. 봐봐. 자, 1차 산맥을 봤더니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지금 산줄기가 있죠. 이 산맥이 무슨 산맥이야? 자, 여기가 무슨 도예요?
함경도, 함경산맥이야. 자, 우리도 태백산맥을 봤더니 이쪽은 급경사, 이쪽은 완경사였죠. 여기도 급경사, 이쪽이 완경사예요. 자,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흘러가는 하천에서 이렇게 댐을 막은 다음에 이쪽으로 물을 흘려보내가지고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렇게 유역 변경식 발전소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이름도 다 외웠어. 여기에 있는 하천 이름이 부전강, 장진강, 허천강이라고 이름까지 외우게 시켰었어요. 못 외우면 맞고. 근데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북한에서 유역 변경식 발전을 하더라. 경동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8강댐이 틀렸으니까 기억은 잘못됐죠. 그 다음에 B 지역은 지형성 강우의 비중이 큰 다우지다. 자, 일단 나온 거니까 정리할게요. B는 한강의 중상류 지역이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B는 여기가 청천강 중상류 지역이에요. 지금 다우지 맞아. 맞는데 근데 일단 니은을 모르더라도 역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넘어가 보자고요. 자, 디귿보다 리을 먼저 볼게요. 자, D산을 봤더니 금강산하고 지리산이야. 자, 하나는 화강암이죠. 금강산은 화강암이죠. 지리산은? 지리산이 돌산이야, 흑산이야? 흑산. 아니,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고 돌산이야, 흑산이야? 지리산 대표적인 흑산이라 그랬잖아요. 흑산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딱 하나만 물어본다. 지리산만 물어본다. 기억나요? 그에 비해서 돌산은 유명한 돌산인지, 물론 돌산도 되게 많지만 대부분 이제 유명한 산, 금강산, 뭐 설악산, 북한산 그런 산들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니까 화강암으로 된 산은 좀 많이 물어보고요. 흑산은 편마음으로 된 흑산은 딱 하나만 물어본다 그랬었잖아. 자, 그래서 리을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기억 리을이 틀렸으면 니은 디귿은 맞겠죠? 네. 그렇게 답을 찾으면 된다고. 자, 디귿 볼게요. 조수 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한 항구 시설이 있다. 자, 그래서 C를 봤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C가 금강하구예요. 지금 앞에서도 지금 나왔잖아, 금강. 여기 2번, 5번에서 지금 금강이 계속 나왔잖아. 네. 금강하구뚝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C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북한도 당연히 황해 쪽은 조차가 커요. 그렇잖아, 같은 황해니까. 그리고 북한에도 이렇게 하구뚝과 비슷한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C에 있는 게 뭐냐면 북한에 있는 건 서해관문이라 그래요. 서해관문.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했죠. 하구뚝이랑 비슷한데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관문을 설치한 걸 관문이라 그래. 배가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걸.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선생님 오버했는데, 자, 디귿을 봤더니 차를 극복하기 위한 항구 시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C에 있는 거, 북한에 있는 건 서해 관문이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C에 있는 건 이제 하구뚝이 아니라, 하구뚝은 항구 시설은 아니니까 뜬다리 부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문식 도구하고 뜬다리 부두 기억나요? 안 나면 집에 가서 다시 봐. 그런 부분까지 내가 다시 설명해 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황해안 지역에는 이렇게 군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뜬다리 부두가 있어요. 뭐 군산만 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니은 디귿은 맞는 설명이더라. 자, 10문제 했네. 나이스. 끝났나? 10시 끝났잖아요. 그만해야지. 더 하려고? 아니요. 자, 뒷부분은 월요일 날 할게요.